자, 우리 33쪽 보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의 성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했잖아. 그지? 하영아, 교집합은 뭐였지? 야, 이거. 무슨 뜻이었죠? 그죠? 겹치는 부분. A, B의 요 사이 요만큼 이게 교집합이었고, 합집합은 뭐죠? A집합이랑 B집합 그지? A집합, B집합 합쳐서 이만큼. 그지? 여기 합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뭐였죠? 여집합? 제외 A 빼고 나머지 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차집합. A 차집합 B. 요건 뭐였지? A에 B랑 겹치는 거. 그죠? A 중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요만큼 이게 A 차집합 B였죠? 그쵸? 요렇게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을 했고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33쪽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A랑 A를 가지고 합집합을 했다. 혹은 A랑 A를 가지고 교집합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A가 다시 나오겠죠. 그죠? A와 A의 뭐 겹치는 부분을 찾거나 A랑 A를 합쳐봤자 그냥 A밖에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A 합집합 공집합이 A래요. 이거 이해되나요? 네. A라는 집합이랑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어. 그럼 걔네 둘을 합쳐봤자 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럼 A만 있는 거지. 그래서 A 합집합 공집합은 A가 되는 거고 A 교집합 공집합 하늘아 A라는 집합이 있고 공집합이 있어.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얘 자체가 아무 원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집합 시키면 그냥 공집합.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A 합집합 전체 집합.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바라볼 때 자, 요런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A가 B에 포함될 때 그러면 우리가 A가 이렇게 안에 있고 B가 이렇게 밖에 있는 요런 상황이잖아, 그치? 요런 상황일 때는 A와 B를 교집합시키면 누가 나올까요? 요런 상황일 때 요때는 A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A와 B를 합집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B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 안에 쏙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작은 놈, 밖에 있는 애를 큰 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작은 놈, 큰 놈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했을 때 누가 나와요? 작은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했을 때 이때 누가 나온다? 큰 놈이 나온다. 하영아 교집합하면 어떤 놈이 나와? 작은 놈. 왜 교집합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교집합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놈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합집합하면 어때?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집합하면 큰 놈이 나온다. 그냥 요렇게 딱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교집합하면 작은 놈 나오고 합집합하면 큰 놈 나와. 이 규칙이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 3번에도 보면 A라는 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둘이 만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누구하고 만나도 항상 큰 놈이지 않나? A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경빈아 A가 어떤 놈이야? 작은 놈이고 U가 어떤 놈이야? 큰 놈이지. 그럼 지금 작은 놈과 큰 놈이 만났는데 합집합을 했죠. 합집합하면 누가 나온다고? 작은 놈, 큰 놈? 큰 놈이 나온다고.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 어디 아파? 힘들어? 너도 스케이트 탔어? 왜 힘들어? 방학했잖아. 오늘 방학한 즐거운 날인데 왜 힘들어? 다시 작은 놈, 큰 놈을 합집합하면 누가 나온다? 큰 놈. 그러니까 U가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큰 놈이 U니까. 그 다음에 또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했어요. 교집합하면 누가 나와? 둘 중에
작은 놈이 나와. 그래서 A가 나오는 거고. 그지? 성빈아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 큰 놈. 교집합하면 작은 놈. 하늘아 합집합하면 무슨 놈? 큰 놈. 교집합하면 작은 놈. 서영아 합집합하면 큰 놈. 교집합하면 작은 놈이 나온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빼고 다잖아. 근데 전체 집합 빼고 다, 그럼 전체 집합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빼고 다. 그러면 전부 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4번 당연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에다가 다시 한번 여집합을 겹쳐버리면 다시 뭘로 돌아와? 안에 있던 A로 다시 돌아오겠죠. 하영이 이해되니? 여집합이 그거 빼고 다잖아. 그러면 A의 여집합이면은 요게 A의 여집합이잖아. 그쵸, 하영아?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 빼고 다. 그럼 어디야? 다시 A가 되는 거지, 그치? 맞니?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지금 A의 여집합이고 초록 부분은 다시 그 빨간 부분 빼고 다인 거니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하면 그냥 A로 돌아온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을 했어요.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빨간색하고 연두색하고 합했어. 그럼 어떻게 돼? 뭐가 돼, 하영아? 그쵸? 전부 색칠돼 있지, 그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고요. 요 빨간 부분과 초록색 부분의 교집합을 찾아볼게요. 교집합.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들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나 특별하게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요겁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A 차집합 B는 항상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우리가 외웠다가 사용해 줘야 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암기.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 자,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11번 한번 볼게요. 자, 11번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등장하는데 하늘아, 교집합은 앞뒤에 있는 걸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B 차집합 A. 그죠? 방금 전에 외워야 돼 했던 그 모양 그대로죠. 그죠? 방금 전에 A 차집합 B를 그리고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꿨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경빈아 지금 B집합 A집합 다 나와 있으니까 B 차집합 A 하면 뭐겠어? 그쵸?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7 혼자 남죠?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서는 일단 얘를 구해볼게요. B의 여집합을 구해볼게요. 성빈이가 해보자. B라는 집합이 4, 5, 7이잖아, 성빈아. 네. 그럼 B의 여집합의 원소는 뭘까? 4, 7, 5 배웠다며. 1, 2, 3, 6. 여집합이 뭔데, 성빈아, 여집합? 배웠다며. 영어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해 된다. 여집합은 B의 여집합 그러면 B 빼고 나머지 다.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잖아. B가 4, 5, 7이잖아. 4, 5, 7 빼고 나머지 다. 이게 B의 여집합이죠. 뭐야? 1, 2, 3, 6, 8 1, 2, 3, 6, 8 요것이 B의 여집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라는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빼겠다 그랬죠. 그죠? A라는 집합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1, 4, 5 요런 집합이죠. 그지? 요 집합에서 요 집합을 뺄 거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될까? 네가 말한 거는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일단 처음 출발점이 1, 4, 5야. 1, 4, 5 중에 뒤에 있는 애랑 겹치는 거를 제외하고 남는 거가 답인 거예요. 겹치는 게 누구야 지금? 1이 겹치지. 맞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뺐다 그러면 1, 4, 5 중에 겹치는 걸 빼고 나머지를 쓰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4, 5라고 써야죠. 4, 5. 이게 차집합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A 차집합 B는 여기야, 여기. 여기. 그지? 그러니까 일단 A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A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빼고 이쪽 부분을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4, 5가 답이고요. 넘겨봅니다. 넘겨서 34쪽에 가면은 자, 34쪽에 있는 이 여기 1번 설명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바로 앞장에서 얘기했던 작은 놈, 큰 놈이에요. 그죠? A가 B에 포함되니까 A가 어떤 놈? 얘가 작은 놈, B가 큰 놈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영아,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시키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작은 놈. 그래서 얘가 나온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시키면 누가 나와? 큰 놈. 그 B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건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뭐냐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어요. 상식적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남는 게 있지. 테두리에 있는 게 남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봐봐. B집합에서 A집합을 빼면 그때는 요거 부분이 남잖아.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다 빠져버리니까. 그지?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요거와 어떤 거야? 완전 똑같은 거죠? 앞장에서 공식이야 라고 네모 박스 친 거 그게 이거지, 그치?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을 두 번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살짝 외워놓으면 좋은데 A가 지금 B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A고 이게 B였는데 이게 A고 이게 B였어. A가 이렇게 B에 포함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A한테도 여집합을 붙여주고 B한테도 여집합을 붙여줬어. 그럼 원래는 A가 B에 포함됐었는데 여집합을 각각 붙였더니 포함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봐봐. A가 B에 포함이 됐었는데 여집합을 붙였더니 거꾸로 B가 A에 포함이 되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다가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은 포함관계가 반대로 뒤집어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가 B에 포함됐었는데 각각 여집합을 붙이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뒤집어지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당연하죠. 이 상황에서는 얘가 작은 놈이 되는 거고 얘가 큰 놈이 되는 거잖아. 정빈이 따라오고 있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포함됐으니까 B의 여집합이 작은 놈이고 A의 여집합이 큰 놈이죠. 그럼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어떻게 되다 그랬어? 남는 게 없다고 했죠?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2번으로 가서 요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 글자가 딱 떠올라야 돼. 그렇지. 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서로소. 서로소. 서영이 기억나? 서로소? 기억나 안 나? 난다고?
서로소 그러면 일단 두 집합이 서로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친해질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완전히 이렇게 딱 등을 돌리고 있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교집합이 없는 관계, 그게 서로소죠. 그래서 이 서로소 상황일 때는 A에서 B를 차집합 시켰을 때 A가 된대요. 하영아, 요렇게 생긴 집합에서 요렇게 생긴 집합을 빼면 뭘까? 그쵸. 원래 얘에서 얘랑 겹치는 걸 빼야 되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A와 B가 서로 소면은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뺐을 때 뭐가 그냥 그대로 있어? A 집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B에서 A 집합을 차집합시키면 또 누가 그대로 있어? B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늘아, B의 여집합이면 어디 색칠해야 돼? 전체 집합이랑 A 아니,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B의 여집합? B 제외하고 그치? B 빼고 바깥에 전부지. 그지? 요렇게가 전부 지금 요게 B의 여집합인 거잖아. 맞죠? 이 B의 여집합 안에 A가 어때요? 포함되어 있어요. A가 쏙 들어가 있죠. 맞죠? B의 여집합 안에 A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가 성립하죠. 서로소 상황에서는 반대도 마찬가지고. 반대도 성립한다. 그지?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20번은 지금 요 상황입니다. X가 Y에 포함될 때예요. X가 Y에 포함될 때 20번, 21번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X가 Y에 포함돼. 성빈아, 그럼 X가 어떤 놈, Y가 어떤 놈? 맞아요. 그런데 20번에 보니까 작은 놈이랑 큰 놈을 뭐 했어요? 교집합을 했잖아요. 그럼 뭐 누가 나와요? 교집합이 뭐죠? 그지? 우리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은 여기 아닌가? 합집합은 뭐죠? 이게 합집합이죠. 야, 상식적으로 교집합이 조그맣고 합집합이 큰 거 아니야. 그러면 교집합 시키면 어떤 놈이 나와야 돼? 작은 놈이 나와야지. 합집합 시키면 큰 놈이 나와야지. 그럼 지금 작은 놈과 큰 놈을 교집합했다며.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작은 놈. 작은 놈이 누군데? X지. 그러니까 이 괄호 자체가 그냥 X인 거지. 맞아요? 그럼 X에서 Y를 차집합 시켰네. 그지? 근데 경빈아, X가 어떤 놈? 작은 놈. Y가 어떤 놈? 큰 놈.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어떻게 된다? 남는 게 없다. 공집합이 된다. 그치? 그러면 20번은 어때요? 맞는 설명이죠. 맞는 식이야. 그 다음에 21번도 볼게요. 21번도 보니까 여기서 지금 작은 놈, 큰 놈이 만났네. 하영아, 작은 놈과 큰 놈을 합집합했네. 뭐예요? 큰 놈이 누군데? Y. 그러면 요 괄호 자체가 Y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또 X 차집합 Y니까 이것도 그럼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네.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것도 없죠.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면 남는 게 없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공집합이라고 해야 돼. 공집합.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21번 어떤 거야? X. 자, 틀렸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요 상황에서 푸는 겁니다. 요 상황. 요 상황을 하느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공집합? 예? 서로소. 서로소라고 한다고. 그지? 서로소. 자, 그럼 서로소 상황에서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걸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자, 25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 요런 상황이 지금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너무 크다.
자, 요런 상황. 자, 요 상황에서 자, 요거부터 보자. y 차집합 x. 서영아, 서로소 상황에서 y 차집합 x는 뭘까? y죠. 그냥 y죠. 얘는 y예요. 그러면 지금 x가 y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영어는 어때? 맞는 말이죠. y의 여집합이면 y 빼고 바깥에 다잖아. 그러면 아까도 색칠해봤지만 요렇게가 되는 거잖아. 요렇게가 y의 여집합이니까 이 y의 여집합 안에 x가 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보이니 하영아? 그래서 25번은 어때? 맞는 말. 그지? 자, 성빈이 x 차집합 y는 뭘까요? 이 상황에서 y가 x 차집합에 내 질문에 대답. x 빼고 다 색칠돼 있는데 아니 그냥 이것만 물어봤어. 나는 이 그림에서 x 차집합 y가 뭐냐만 물어봤어. y x 왜? 큰 거에서 얘는 지금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없어요. 큰 놈 작은 놈은 x가 y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놈 작은 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요 상황이잖아, 그지? 네. 다시 요 상황에서 x 차집합 y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x 집합이 1, 2, 3이고 y 집합이 3, 4, 5라고 해봐요. 그러면 x 차집합 y는 뭐예요? 얘 셋 빼면 뭐예요? 1, 2지. 그지? 맞지 성빈아? 네. 근데 1, 2, 3에서 5, 6, 7을 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에요? 내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을 지금 빼는데 x랑 y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그냥 x가 된다고. x가. 지금 이 그림처럼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x에서 y를 차집합시키면 그냥 x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고? x야. 그러면 y에서 x를 차집합하는 거지. 이건 뭐겠니? y지, 그치? 근데 공집합이라 말했지. 그럼 26번 어때? 틀렸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35쪽으로 가면 이상한 제목이 붙어있죠? 제목이 뭐래? 드 모르간의 법칙이래요. 드 모르간의 법칙. 뭐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지? 근데 드 모르간의 법칙, 집합에서만 나오는, 집합에서만 등장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거는 다른 연산에서 나오잖아, 그지? 근데 드 모르간의 법칙은 집합 단원에서만 등장하는 법칙이고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요렇게 A 합집합 B에 괄호치고 여집합이 있으면, 자, 요런 느낌이야. 요 밖에 있는 여집합을요, 안에 있는 A랑 B한테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뿌려줘. 그러면 A에 여집합이 붙고요, B에도 여집합이 붙는데, 포인트는 이 밖에 있던 여집합을 안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합집합이었으면 이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이 안에 있던 게 교집합이었으면 밖에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드 모르간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괄호 밖에 있던 여집합을 안에다가 뿌려주는 순간 가운데 연결했던 그 연산기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죠? 교집합이면 합집합으로,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경빈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3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4번은 딱 보니까 요런 애가 지금 눈에 띄어요. 요런 애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런 애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드 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쓰면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집합이 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 A와 B에 각각 여집합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요렇게 괄호 밖에 요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요 괄호 안에 있던 친구들은 여집합이 떨어지겠죠. 대신 가운데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야. 요렇게. 맞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뒷부분에 있던 괄호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4번 식을 전체를 다 써보면은 34번 식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거 뭘까? 전체 아니에요? 전체 집합이죠. 이거 전체 집합이라는 거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식 같은 거 계산할 때도 똑같이 생긴 부분이 나오면은 뭐 할 수 있죠? 막 방정식 같은 거 막 풀 때 없어요. 없어요? 더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 똑같이 생긴 부분이 막 뭐예요? 2번 반복해서 나와. 묶는 거 말고 두 글자. 제곱. 뺄셈. 뺄셈이요? 아닌데. 치환 맞아요. 치환. 고마워요. 천재다. 치환. 그 지금도 봐봐. 여기 지금 A 교집합 B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까? 이게 어떻게 될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얘를 요렇게 치환해 보세요. 다른 집합 하나로 그냥 이렇게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 합집합 X의 여집합이잖아. 아까 한 거 아니야? X라는 집합과 X 빼고 다 이걸 합쳤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선택되지 않을까요? 이해되니 하영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 U가 됩니다. U. 전체 집합 U. 자, 그 다음에 35번에서는 자, 요 문제에선 요거부터 돼야 돼요. 경빈아, 아까 우리는 A 차집합 B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차집합이잖아. A, Q, B, 여집합.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쵸? 그럼 봐봐. 지금 이 35번 문제에서 있잖아. 우리가 요거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요. 방금 한 것처럼 잠깐 X로 이렇게 치환해 버릴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상황이냐면 A 차집합 X라고 볼 수 있죠. 그지? 그러면은 하영아, 이게 방금 경빈이가 말한 요 공식에 의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 마이너스 아니라 A 더하기. 더하기가 어딨어요? 잠깐만요. 집합에 더하기가 어딨어? 어? 교집합. A 교집합. A 마이너스 B. 아니 봐봐. 자, 우리가 하영아 봐봐.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X 차집합 Y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 어. 교집합 B I Y 제곱. Y의 아니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A 차집합 X잖아. A 차집합 X를 이 공식을 통해서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X X 끝 아니에요? 희한하네. 아니 여기서 지금 봐봐요. A에서 B를 뺀 거를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잖아요. 아니 만약에 하영이에서 하늘이를 빼면은 이거는 하영이 교집합 하늘이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공식이라고. 만약에 P 차집합 Q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A 차집합 X는 뭐야? X. A 교집합 X의 여집합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X는 우리가 요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요 연두색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연두색 자리, X 자리를 요 연두색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A 교집합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 A 그 합집합 음, B 하고 여집합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바꾼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 성빈아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드모르간이 떠올라요. 드모르간. 자 드모르간이 떠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C를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안에다 뿌릴 겁니다. 안에다 뿌려줄 거예요. 안에다 뿌려주면 하늘아 A는 뭘로 바뀌었을까? A의 여집합으로 바뀌었겠죠? B의 여집합은 뭘로 바뀌었을까? 그쵸? B로 바뀌었겠죠?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얘는 B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그 앞에 A의 교집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물론 괄호가 이제 여기 쳐져 있었는데 사실 이 괄호는 앞으로 이렇게 옮겨도 어때요? 문제가 없죠. 그죠? 앞으로 옮기는 이유는 앞으로 옮겨보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등장을 했거든. 이게 서영아 뭐랑 똑같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A라는 집합이랑 A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은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U가 있고 여기 A가 있으면 요게 A라는 집합이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요게 A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지금 초록색 부분이랑 분홍색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니? 없잖아요. 그러면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예요?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교집합이라는 것은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는 곧 뭐인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 집합 아니야? 공집합. 그치?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야. 얘가 공집합이니까 결국 이거는 공집합, 교집합 B 이겁니다. 그치? 공집합하고 다른 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어요. 뭘까 하느라?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겹치는 부분 찾으래. 겹치는 부분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게 35번의 답입니다.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이었고요. 넘어가 봅니다. 넘겨서 36쪽으로 가면은 자 이제 여기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이제 공식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전에 집합 맨 처음 배울 때 요런 게 무슨 뜻이었더라?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었죠. 그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야. 그럼 내가 요거를 구할 때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일단 합집합이니까 A 집합이랑 B 집합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NA와 NB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다 합쳐놓은 게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더해야 돼요. 그런데
요렇게만 딱 써놓으면 이게 성립할까들? 그렇지 않죠?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4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3, 4,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영아, A 합집합 B는 뭐예요? 그 3. 아니 아니라 그냥 원소를 말해주라는 거야. A 합집합 B의 1, 원소 2, 3, 4, 5. 1, 2, 3, 4, 5죠. 그죠? 합집합이니까 1, 2, 3, 4, 5 맞지? 그지? 그럼 하영아,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잖아. 몇이야? 5지 5. 얘는 몇이야? 4, 4. 얘는 몇이야? 3. 3. 자 봐봐. 4랑 3이랑 더하면 5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요.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을 시킬 때는 A 집합과 B 집합에 겹치는 원소가 생기면 그거는 한 번만 써주는 거잖아. 그치? 경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얘랑 얘를 그대로 더해서 나오지, 얘의 개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겹치는 원소가 두 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겹치는 게 두 개 있어서 그 두 개가 이렇게 한 번씩만 써졌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는 한번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 이렇게. A 교집합 B 겹치는 원소의 개수만큼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럼 지금의 경우는 겹치는 원소가 두 개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은 이 부분이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하영아, A 차집합 B는 뭐죠? 1하고 2지. 그치? 1하고 2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얘를 NA 빼기 NB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 안 되겠어?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죠? 지금 A 차집합 B가 분명히 원소가 두 개인데, 그죠? A의 원소 4개고 B의 원소 3개니까 2가 안 나오잖아. 그지? 자, 실제로 우리가 A 차집합 B를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생각해봐요. A 차집합 B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빼는 거예요? B를 다 빼는 건가? 그죠? A랑 B가 겹치는 원소만 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에서 출발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그냥 B를 다 빼는 게 아니라 A와 B가 겹치는 것만 빼는 것이 이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성빈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지금 예를 든 상황에서 자, 요 값이 얼마예요? 5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2지 2, 그지? 얘는 몇이에요? 4요. 4죠. 얘는 몇이에요? 2요. 얘도 2죠. 그죠?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자, 여러분 지금 요 1, 2라는 집합 있잖아요. 요 1, 2라는 집합은 물론 A에서 겹치는 걸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있죠. 이거에서 뭘 뺀 거라고 봐도 돼요? 요거에서 3, 4, 5를 뺀다라고 봐도 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차집합은 이렇게 A에서 교집합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거기에서 B를 뺐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요렇게 A가 있고
요렇게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지? 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여기에서 하느라 뭘 뺀 거? B. B를 다 뺀 거? 약간 겹치는 거. 그니까 다시 여기 파란 동그라미에서 뭐만 뺀 거? B의 교집. 그지? A, B의 교집합 부분만 빼면 빨간 부분이 나오죠. 그렇게 표현한 게 첫 번째입니다.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거. 자,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야. 이거에서 뭘 빼면 빨간 부분이 돼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을 다 빼면 어떻게 돼? 파랑에서 초록을 빼면 여기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차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라고 봐도 되고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라고 봐도 된다.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요 공식이랑 요거 두 가지 정도를 잘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은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만큼만 빼면 되겠죠. 당연한 거죠. 전체 중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바깥쪽에 있는 걸 빼면 되는 거고, 반대로 바깥쪽의 원소를 찾고 싶으면 A의 원소의 개수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고, 내가 옆에 설명한 것은 이거 1번과 3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37쪽으로 갈게요. 37쪽에 50번으로 가봅시다. 자, 50번은 서영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전체 집합이 30개, A는 18개, B는 11개, A 합집합 B는 22개야. 그럼 그때 서영아 50번 문제,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봤죠? A의 여집합 이거 몇 개라고 하면 될까? 자신있게 말해봐. 전체 집합의 원소가 30개 있어 서영아. 근데 그 중에 A 집합의 원소가 18개야. 그렇죠.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성빈아? 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집합이 뭐랬어? A 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체 집합에 원소가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이 바깥에 테두리에 원소가 몇 개냐는 거야. 당연히 몇 개야? 12개 당연하죠. 12개. 그지? 그냥 30에서 18을 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하영아 51번 답은 뭘까? 11번이요? 예. 11개. 그렇죠. 이것도 그냥 30개 중에서 몇 개만 빼면 돼? 11개라고 답이? 11개. 지금 B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B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대 하영아? 11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지금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B의?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겠니? 어? 아니. 아니 11개. 전체 원소가 30개인데 B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1개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밖에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30개에서 11개 빼가지고 19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52번 문제를 보면 52번 문제 딱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 드모르간 아저씨가 생각나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여기서 자, 지금 여집합이 뿌려져 있죠. 여집합이 뿌려져 있어요. 그럼 그 여집합을 이렇게 괄호 밖에다가 이렇게 빼내요.
그러면 괄호 안에는 A하고 B가 됐을 거고 중요한 건 뭐야? 바뀌어요. 얘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문제에서 요걸 얘기했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가 22개래. 그러면 자, 하늘아,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8. 8개겠지, 그치? 전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만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30에서 22빼란 얘기죠. 그래서 30에서 22를 빼가지고 8개다 이렇게 하시면 52번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번에는 A 차집합 B입니다. 우리가 아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경빈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첫 번째는 NA에서 뭘 뺀 거? 경빈아, 얘가 A고 얘가 B예요? A 차집합 B면은 여기잖아, 여기 맞죠? 그죠? 그럼 요 부분은 A에서 뭘 뺐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 A에서 실제로 A가 원래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A 중에서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뺀 거예요? 지금 A가 이만큼이었는데 거기서 색칠을 요만큼 했다는 얘기는 요걸 뺀 거잖아. 요거를 우리가 B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영빈아,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A 교집합 B 아니야 이게?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닌데? 경빈아? 몇 분 안 남았어. 경빈아, 경빈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경빈아, 여기가 뭐라고? 말해줬잖아. 여기가 뭐라고? 경빈아, 여기가 뭐라고? A. 왜 말을 안 하는 거?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말 좀 해줘. 여기가 뭐야, 경빈아?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 경빈아, 이게 뭐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고 여기가 A 교집합 B예요. 그지? A 교집합 B예요. 그럼 다시. 자,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은 A라는 집합에서 뭘 뺀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뭔가를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이거 봐봐. A 합집합 B면 어디냐면 이만큼이잖아, 경빈아, 그지? 요만큼이 A 합집합 B죠? 맞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뭘 빼야지 빨간 부분이 남아? B를 빼야지 빨간 부분이 남죠? 그쵸? 이걸 다 빼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을 다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방식은 합집합에서 누굴 뺐다고? B를 뺐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53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공식이 편하니 두 번째 공식이 편하니? 누가 편하니 하느라? 두 번째. 두 번째가 편하지. 왜냐면 문제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알려줬고 B의 원소의 개수도 알려줬으니까 그치? 두 번째 걸로 풀면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럼 얼마야? 22에서 얼마 빼는 거야? 11을 빼는 거니까 답도 얼마? 1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첫 번째 공식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A 교집합 B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찾을 수 있어. 왜냐면 지금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고 A 합집합 B의 원소도 주어져 있죠. 그지? 그럼 우리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공식이 뭐였냐면 자, 이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는 공식을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이게 뭐였지, 하영아?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더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빼기 누구 해주면? 얘가 합집합이야. 아예 합집합. 얘가 합집합이라고. 합집. 여기 또 합집합이야? 아예 교집합. 교집합 해야지. 요렇게 해주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이게 왼쪽 페이지에서 한 거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값이 얼마예요? 22죠, 그죠? 요 값이 얼마예요? 18이고 요 값은 얼마? 11이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의 값이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얼마일까? 이게 29잖아, 그치? 그럼 얼마 빼야지 22가 돼? 7을 빼야지 22가 되죠, 그쵸? 요런 방식으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가 7인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18개였으니까 18에서 7을 뺀다라고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얼마야? 11. 이렇게 똑같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로 풀면 좀 더 편하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54번. 54번에서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아니다. 그냥 요 B 교집합, A 여집합을 딱 보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바꿀 수 있었죠? 아까 전에 이거는 공식이야 하고 네모 쳤던 거? B 차집합 A였죠. 그잖아, 아까 했잖아. A 차집합 B는 A 교 B의 여집합이었잖아. 그지? 거꾸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지?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를 찾는 거니까 방금 53번 문제랑 똑같은데 A, B만 바꿔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자, 얘를 또 N, B에서 뭘 뺀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하영이 뭘 뺀 거라고 볼 수 있죠? A. 아예. A. 실제로 뺀 건 뭐야? A.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은 B라는 집합에서 뭘 뺀 거예요? 여기만 뺀 거잖아, 여기만. 그러니까 그냥 A를 뺐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뭘 뺐다고 말해야 돼? 공통을 우리는 뭐라 그래? A 교집합 B를 뺐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치? 그치? 자, 그럼 우리 아까 A 교집합 B 찾아놨잖아. 7인 거 찾아놨잖아.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NB가 얼마지, 성빈아? NB 여기 써있잖아, 문제. 11에서 아까 교집합 구한 게 얼마였죠? 7이었죠. 그럼 이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답은 몇이다? 4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오늘 너무 힘든 하루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그 옆에 있는 이제 55번부터 58번은
뭔가 그 활용 문제 느낌이죠. 활용 문제 느낌인데 역시 이제 여기서 그 얘기했던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8번 하나 해볼게요. 이 마지막 문제만 풀고 끝내볼게요. 58번 문제는 건운에 반해서 빨간색 좋아하는 애가 8명, 파란색 좋아하는 애가 13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N 빨간색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이런 뜻이죠. N 빨이 8이에요. 그 다음에 N 파란색 좋아하는 애가 13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애가 16명이죠. 이거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뭘까? 빨강과 파랑이 뭘까? 합집합이죠. 또는이니까. 빨강을 좋아해도 되고 파랑을 좋아해도 되고 다 모아놓은 거잖아. 빨강 또는 파랑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 빨강 합집합 파랑입니다. 요게 16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을 보면 요건 합집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그럼 그랬을 때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빨강과 파랑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이거는 빨강 집합에도 들어가고 파랑 집합에도 들어간 애들 말하는 거니까 얘는 바로 뭐야? 그치. 빨강 교집합 파랑. 이게 얼마야? 이런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공식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자, 얘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해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얘를 어떻게 한 거? 뺀 거죠? 요게 아까 배운 공식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대로 자 얘가 16이고 얘가 8이고 얘가 13이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몇이겠어요? 5가 되겠네. 그래서 빨강과 파랑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그러면 5명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했던 부분들을 얼마나 자기 걸로 이제 소화를 시키느냐가